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우뚝 솟아 반포 서초 지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로 유명한 JW 메리어트 서울. 국내 메리어트 계열 호텔 중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인 JW 메리어트가 최근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엇이 변했을지, 과연 여전히 강남 대표 5성급 호텔일지 오늘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남 남자 또또남입니다. JW 메리어트는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의 설립자 존 윌라드 메리어트 회장의 이름을 따서 1984년 처음 만든 럭셔리 호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자리에 센트럴시티가 오픈하면서 함께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텔의 소유주였던 센트럴시티를 2012년 신세계가 인수하면서 현재는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2017년 약 8개월간 진행된 호텔 리노베이션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JW 메리어트 서울은 차원이 다른 럭셔리를 컨셉으로 당시 진행한 리노베이션의 결과물인 셈이죠. 덕분에 JW 메리어트 서울은 호텔 로비에서부터 특별함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들이 1층 로비에 체크인을 위한 프론트 데스크를 두는 반면 JW 메리어트 서울은 미술관에 온 것과 같이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중앙에 아이보리 더블 목걸이라는 작품은 프랑스 출신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무라노 섬에서 공수한 512개의 유리구슬을 엮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1층 로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와 같이 만들어 놓은 대신 프론트 데스크는 8층으로 옮겨갔는데요.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이그제큐티브 객실 투숙객의 경우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체크인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보다 오히려 8층 로비가 훨씬 더 격조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천장을 높게 하여 답답하지 않도록 하고 주름이 있는 분홍색 커튼 느낌으로 꾸며 섬세한 품격과 감성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호텔 곳곳에는 JW 메리어트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인 서티 소피스티케이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발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큐레이션을 통해 업장별 특색을 살린 세분화된 BGM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일반 객실의 경우 디럭스 한 종류만 있는데요. 라운지용을 포함하는 지어부와 침대 종류에 따라 세부 4가지로 나뉩니다. 스위트는 그릴핀 스위트, 킹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비즈니스 스위트 4종류가 있고 최상위 객실로는 2종류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날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일반 객실인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킹 2509호에 묵게 되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면 뷰부터 챙겨야죠. JW 메리어트 서울은 한강을 정면에서 보는 리버뷰와 강남 성모병원을 바라보는 병원뷰, 아니 도심뷰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반 디럭스 객실의 경우에도 한강뷰가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꼭 한강뷰를 원하신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고층, 한강뷰 객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층이 중요한 이유는 한강뷰라고 해도 저층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옥상이 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투숙한 25층에서 바라본 한강뷰는 어떨까요? 한강이 잘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강변을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보니 조금 삭막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방문한 날이 하필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이어서 남산타워가 보일락 말락하네요. 객실은 크기도 적당하고 인테리어도 무난합니다. 짙은 갈색의 목재 바닥에 부분적으로 깔린 보랏빛 카펫과 핑크빛 무드 등이 잘 어울렸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침대를 감싸는 듯한 침대 머리 부분이 독특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인데 저는 사슴뿔이 생각나더라고요. 침대는 일명 혀 좀 굴릴게요. Embrace Your Dream Bed라고 불리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라인 침대인데요. 베개도 그렇고 침구가 굉장히 폭신하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가 옆에 위치한 대형 릴렉싱 소파도 인상적인데요. 보통 기본 객실에 이렇게 긴 소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다리를 쭉 뻗고 남는 길이라 편안하기도 하고 원탁도 있어서 음식을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55인치 삼성 TV가 있는데 TV 옆으로 흑백 한옥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짐을 올려두는 가구가 어두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은 욕실 인테리어에도 이어집니다. 하얀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욕실이 있는데요. 요즘 호텔들이 욕실 공간을 용도별로 나눠놓는 데에 비해 JW 메리어트 서울은 그냥 공간 전체를 통으로 쓰는 느낌입니다. 흰 대리석과 어두운 대리석이 교차되어 사용되면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욕실인데요. 약간 요즘은 아니고 옛날 부잣집 욕실을 보는 느낌입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화분 하나가 정말 가정집 욕실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메니티는 세계적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맥스와 신세계의 시코르가 JW 메리어트를 위해 협업하여 만든 제품인데요. 라벤더 향이 나는 바디로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욕조에도 아쉽지 않게 베스솔트가 구비되어 있고 가글이 준비되어 있던 것도 센스 있네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샤워부스에는 나무 소재의 바닥 처리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손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니바엔 캡슐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티백 대신 프리미어스티의 티완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차잔은 한국 도자기, 유리컵은 태국의 오션글래스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객실은 고급지고 묵직한 느낌이나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사가 더 오래된 신라호텔이나 그랜드 하얏트 서울보다 오히려 더 묵직합니다. 객실의 침대 머리 부분과 곳곳에 쓰인 대리석의 색감 영향인 것 같고요. 호텔 입지상 주 타깃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대가 좀 있는 층이 아닐까 싶네요. JW 메리어트 서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바로 9층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때문입니다. 기존 라운지의 경우 낮 시간에 애프터눈 티, 가벼운 식사가 가능한 저녁 해피아워와 디저트가 제공되는 디저트 타임, 바텐더가 직접 만들어주는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이브닝 칵테일, 거기에 아침 조식까지 포함됐는데요. 현재는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확 줄였습니다. 먼저 애프터눈 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후 2시 이후부터 다쿠아즈와 마카롱 그리고 음료가 제공되며 모두 셀프 서비스로 직접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5성급 호텔에선 애프터눈 티만 가지고도 가볍게 요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점심을 거의 먹지 않고 갔는데요. 애프터눈 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8층에 있는 로비 라운지를 방문해 딤섬 세트를 먹었습니다. JW 메리어트 서울의 8층 로비 라운지의 경우 지난 시간 애프터눈 티 세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딤섬 세트도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중국차를 포함하여 총 7종류의 딤섬이 나오는데 새우 완톤면과 같이 시켜 먹으니 2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더군요. 라운지 애프터눈 티에 아쉬움을 달래며 해피아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해피아워는 핫푸드가 몇 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인 요리로는 치킨과 스테이크, 레몬 크림 소스로 요리한 광어구이와 연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외에 파스타, 볶음밥, 만두, 우동, 간단한 한식 반찬과 비빔밥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라운지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요리가 빈 접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식사 흐름이 자꾸 끊기더군요. 메인 요리들은 다소 약한 느낌이었고 오히려 파스타나 비빔밥 위주로 배를 채웠습니다. 주류의 경우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각 2종류와 스파클링 와인 1종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다양한 칵테일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해피아워의 경우 예전과 비교해 라운지 수준이 낮아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1시간만 이용 가능한 시간 제한이 생긴 게 타격이 컸고요. 콧대 높은 JW 메리어트 호텔이 최근 홈쇼핑에도 등장하더니 라운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녁 시간대에는 30분 이상 대기는 물론이고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와 음식, 리필이 잘 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신라호텔 라운지의 경우 1시간 반을 기다렸어도 정작 라운지 이용을 할 때에는 붐비는 느낌이 전혀 없어 쾌적한 이용을 위해 인원 제한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JW 메리어트 호텔은 라운지 수용 인원에 비해 투숙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라운지를 풀로 가동하는 데에도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 조식은 일명 웰빙 조식입니다. 소식해야 장수한다는 거 아시죠? 심플하게 구성된 조식인데 베이커리류는 또 엄청 잘 나와서 빵 좋아하는 저는 소식에 실패했네요. 라운지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JW 메리어트가 자랑하는 초대형 피트니스 클럽을 보실까요? 지하 2층에 위치한 마르키스 스파인 피트니스 클럽은 규모 면에서 다른 호텔들을 압도합니다. 총 면적 14,212제곱미터의 크기에 350여 개의 운동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크긴 큽니다. 특히 중앙에 뻥 뚫린 공간을 통해 수영장을 볼 수 있고 그 주위로 85m 길이의 조깅 트랙이 있어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25m 길이의 레인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뭔가 호텔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 찍기 좋은 예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대형 전문 스포츠 센터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갬성을 찾는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이 주 목적이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JW 메리어트 서울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어떻게 사랑이 아니 서비스가 변하니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방역을 위해 서비스가 변경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투숙객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역을 위해 1시간만 이용하라던 라운지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보일 만큼 사람으로 넘쳤고요. 오히려 라운지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투숙객을 너무 많이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서비스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고 방역을 위해 이용 시간이나 좌석 간격을 조정하거나 룸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는 봤지만 애프터눈 티 자체를 없앤 것과 같이 서비스를 아예 삭제한 경우는 드문데요. 최근 JW 메리어트 서울이 홈쇼핑에 올라오면서 오히려 덕분에 많은 분들이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며 반겼는데 그 서비스가 축소돼 버리는 바람에 제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객실 또한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올드한 느낌이 아쉬웠고요.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호텔 리뷰는 성인들을 위한 호텔로 유명한 제주도 히든클리프 호텔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